네, 한 주를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주 후반 전략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만 해도 사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둑한가 했는데 또 간밤 미국 시장 보니까 약간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저는 시장이요. 뭐 지수를 봤을 때는 좀 답답도 하고 횡보하잖아요. 예, 그러나 여전히 뭐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시장 문제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변동성이 뭐 있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들이 뭐 수익 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수는 이제 박스권 속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7월 1일 날 제가 아침 바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약바이오에서 크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는 GLP-1이라고 해서 비만 치료제 섹터, 또 하나는 ADC, 그것이 이제 메인이 될 텐데요. 이런 관련 종목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펩토론 같은 경우가 아주 어제 이제 급히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도 계속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로테이션 양상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저는 어제 이제 코스닥이 좀 1% 넘게 조정이 일어나서 좀 힘들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예, 역시 제약바이오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까지 최소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뭐 낮방송이 됐던 또 특히 이제 뭐 좋은 정보의 레벨업 시간이 됐던 그 시간을 통해서 왜 제약바이오가 가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렸고, 예, 그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뭐 이어시라 믿고요. 이것이 한 10월 달까지 지속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크게 두 가지 그 어떤 섹터, GLP-1하고 ADC 그게 메인이 되고요. 캐시카우가 계속 창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뭐 간밤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40% 가까이 급등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국내 증시도 원전 그 테마들이 좀 올랐어요. 그동안 늘 반대했던 민주당에서 뭐 반대할 이유 없다. 이제서 이제 좀 맛이 지탄이 감은 있지만, 예, 좀 스탠스를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원전이라든가 또 이제 반도체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저는 반도체가 이격 조정이 됐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런 섹터를 보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 코스피 차트입니다. 말씀드려도 결국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으면서 코스피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흐름. 이번 주 양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번 주 음선 난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양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이 어제 좀 안 좋았잖아요. 결국은 보면 주봉에서 뭐 음봉 3개 정도는 우리가 이제 3579라는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기술적에서 짝수보다 홀수에서 상승을 마감하던가, 그러니까 캔들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됐던 음봉이 됐던 3579가 보통 이렇게 작동하기 쉬운데요. 바로 그런 구간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오실레이트도 이제 20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밴드 이 정도 오게 되면 한 20일선에서 밴드 쪽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 그 지수 급등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립 스탠스로 가져가되 역시 종목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번 주에 만약에 주 후반까지 이어진 다음에 음선을 그릴지라도 다음 주에는 양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형성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정책적인 기조도 조금씩 그래도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바이오테크, 원전, 반도체 관련해서 성장주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과 만나봤던 종목들 또 저희 AS 받아봐야겠죠. 8월 19일 말씀해 주셨던 3일제약 최고가 기준 수익률 이제 어느덧 90%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87.5% 기록하고 있고요. 3차 목표가 역시도 달성을 했습니다. 3일제약 물론 뭐 전일 기준으로는 2.9%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될 때인가, 이런 부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3일제약을 AS에 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고. 파실까봐. 예. 그리고 혹시 그것도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문가로서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구하는 그런 종목들이 잘 됐을 때, 예를 들어서 3일제약, 여러분들 어느 방송 보셔도, 증권 방송 보셔도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AS 드린 전문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종목을 최초에 발굴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GLP-1이라든가 ADC, 그 대장이 뭔가요? 예, 여러분 다 아시죠? 펩토렌이 GLP-1에서 대장, 그 다음에 또 ADC에는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다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안 볼 때 숨은 그런 황금줄을 발굴하는 게 저희 보람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3일제약은 왜 아직 안 끝났다고 보냐면은 딱 이거예요. 저만저에서요. 이제 글로벌한 탑 티어 그런 파마 그런 제약회사들이 이 회사에 줄을 댈 겁니다. 뭘로요? CM으로요. 그게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 제가 8개 라인이 있는데 지금 3개 라인 가동이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돈이 쏟아질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5개 라인이 더 가동되게 되면은 상당히 캐시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로시비빈트라고 고열 관절염 치료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임상이 끝나면 국내에서 독점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코오롱 인보사가 이거 관절염 치료제 가지고 시초에 3조 갔다는 거 한번 보시자고요. 또 하나 뭐가냐면은 지방 간염 그 치료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시라고 해서, 예, 이것 또한 그 이제 알람콜인데요. 예, 아람콜인데요. 예, 그것이 또 한 번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저는 그때도 제가 이게 엊그제 바로 한글날 특집에서 우리 민영이하고 특집할 때 이 3일제약을 얘기했거든요. 이때도 한번 셔팅이 나왔어요. 그 마디마디 여러분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또 한번 관심을 둘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고, 아직 끝나죠. 주봉을 보아도 이제 서서히 횡보하다 또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이 종목이 아까 내용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상승 3파가 진행 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25,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합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3일제약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워낙 내용이 좋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셀트리온은요, 좀 이제 제가 오래됐으니까 15,000원대에서 30,000원대 정말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여러분들 제가 600%에 상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3일제약도 뭐 이렇게 두고 봐야죠. 근데 딱 손절가를 20에서 잡으시고요. 한번 꾸준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3일제약은 좋은 정보 종목이다. 다시 한번 제가 어필하고 싶네요. 예, 3일제약을 계속해서 AS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AS를 해주시는 이유는 3일제약이 이렇게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 흐름 안에서 지금은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좀 주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를 또 25,000원으로 상향을 해주셨는데 3일제약의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을 볼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상방이 열려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5,000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9월 12일 공개해 주셨던 한미반도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한미반도체 어제 시장에서 좀 장 마감 후에 이슈 때문에 오늘 또 지켜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제 우리 앵커님도 보셨군요. 예. 저도 이렇게 이제 장 마감하고 황금백 좀 추적기 돌리다 보니까 이게 딱 이게 한미반도체 관심 종목이잖아요. 네.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이게 급등이 나와요. 시간에서 뭐지? 라고 보니까 뭐 하나정밀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TC 본다라고 있어요. 그것이 쿠얼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좀 어차피 다음에 된다로 리드타임이 필요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게 바로 수율이 HM이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HM을 볼 때 메인은 역시 SK 하이닉스고요. 거기에서 서포트하는 거, 납품하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것이 다 밸류체인이 연결되는 게 엔비디아,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런 로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자료 보실까요? 이거 참 제가 이제 30년 주식을 넘게 했잖아요. 야, 이렇게 우리가 많은 주식시장의 언어, 기술적 지표를 이렇게 절묘하구나. 이게 뭘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오일선 아래서 양음량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그 다음에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 시간을 좀 올랐는데요. 오늘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미 2차 목표가는 초과했지만 한 121선 이 정고점 가격이 한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좀 이렇게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결국은 월봉을 봐야 돼요. 음봉 3개 다음에 다시 한번 승자 독식 시대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13만 원 3차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예, 한미반도체 3차 목표가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만나봤던 다른 종목들도 한 번 더 체크하고 갈게요. 9월 2일 공개해 주셨던 바이오다인 56.9%의 최고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3차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4차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특히 10월 14일 만나봤던 스페코가 놀라운데 최근에 대형 방산주들이 잘 가고 있다가 중소형 방산주단까지 슈팅이 나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위원님께서 10월 14일에 스펙고를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었죠.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가 기준 19.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3차 목표가 5,2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스펙고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위원님과 AS 받아봤고요. 오늘 만나볼 종목들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이 제닉스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좋은 상승이 일어났던 3일제약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황금 맥점에서 기업 내용에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드려서 상승 흐름이 좋았다라면 네. 또 프레시한 종목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제닉스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기업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동사는 무인 이송이라고 있어요. 공장한테 쓰는. 그래서 AGV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로봇이 있습니다. 그것을 AMR이라고 그러고요. 스토커라고 해서 반도체 이렇게 아까 HBM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장에서 쓰는 스토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적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서 국내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OE라든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현대 로템, 현대 중업, SK 이노베이션, 국내 글로벌한 대기업들한테 다 B2B 납품이 되고 있어요. 공모가가 4만 원이고요. 상반기 매출이 307억에 영업이익이 29억이에요.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되죠?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항상 저는 이렇게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노리는 것도 남들이 안 볼 때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6만 원짜리가 지금 3만 원대까지 있고요. 공모가가 4만 원이에요. 굉장히 또 이건 뭐 어떤 뭐 제약 바이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제 캐시가 창출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것도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면 아직 언더퍼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봐드릴까요? 유보율이요 7,853%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뜻이냐면 주가 부양이라든가 또 어떤 걸 위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회사에서 얼마든지 무상 증자 가능성도 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양음량 법칙이 나오면서 노란색이죠. 윗방향으로 많이 열려 있지 않나. 본질 가치 대비 아직 가격의 괴리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자리가 나쁘지 않다. 31,300원 정도 매수는 무료겠고요. 목표가 1차는 33,000원, 그 다음에 2차는 34,500원. 저는 이 종목은 이것도 제가 이제 그때 아까 3일제약처럼 마디마디 또 AS에 들을 그 계획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업사이드 시킬 계획이 있다는 거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3일제약 이미 상승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AS 받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 어느 종목에서 찾아볼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프레시한 종목 제닉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차 33,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업사이드가 열려 있으면 추가적으로 AS 진행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IMT입니다. 예, 반도체에서 이제 간밤에 올랐던 게 엔비디아도 올랐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어요. 그에 따른 또 수혜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IMT입니다. 예, 동사는 HEM 장비, CO2 그 세정 방식, 마이크로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습식에서 세정할 때 이제 건식으로 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요. 뿐만이 아니고요. 국내 유일의 EUV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그 차세대 HBM 3 12단 적용 테스트가 끝나고 이미 한 대가 납품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라인을 증설할 때 마이크론도 아마 ES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상승담이 눌리면서 그때 한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같은데
양양 패턴 나와서 한번 VI 걸렸고요. 또 한번 거의 유사한 패턴이 나오겠네요. 양양 패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100원 정도 배수는 무리없겠고, 예, 목표가 1차는 1,600원, 2차는 11,100원, 예, 손절은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엔비디아도 3%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오늘 IMT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목표가 1차로 1,600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도 선물 보따리 있죠? 네, 뭐 바이오를 제약바이오 업황에서 저스트 인 타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방송마다 좀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던 3인방이 있습니다. 아까 삼일지약, 그다음에 또 바이오다인, 그다음에 또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다 100%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는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비만체를 볼 때 펩토린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어제 그거 딱 한 종목 찍어드렸거든요. 그게 어제 그냥 거의 준상한가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종목이 없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 장종 방송에서 보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주목할 만한 종목들 언급을 해주십니다만 장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